트럼프 만나고 오셨어요? 트럼프 보니까 좋은 거 다 뺏어 가던데요. 뭐 이렇게 펜도 좋은 거 있으면 달라 그러고.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셔서 헬스팩 뺏기지는 않으셨죠? 네. 미국 한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 30세 정도 때 저도 무슨 세미나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워싱턴 DC랑 뉴욕을 갔다 왔는데요. 요즘 가고 싶은 데가 생겼어요. 어딘가 하면 캘리포니아의 LA를 가고 싶어요. 누굴 만날까요? 뭐 이정우도 만나고요. 소니도 갔잖아요. 그리고 저 다저스의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갔다 왔다니까 좋고, 혹시 안 가셨던 분은 또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러분의 쌓인 피로인데요. 네, 사실 뭐 그렇게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또 듣다 보면 새로운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미국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 최근 이슈를 좀 말씀드립니다. 트럼프가 좀 과감하게 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근데 보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의대 너희들 영양학 가르치니? 안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깜짝 놀라셨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가르쳐봤자 한 학기 가르쳐요. 너 그따위로 하면 연방 정부에 예산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이게 의료가 이렇게 제도가 잘 안 돼 있어서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살찌고 고혈압, 고지혈증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축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어떤 생각을, 개인 중에 갑부가 있어요. 첸이라는 갑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엄청 많은 기부를 했는데요. 공중보건대학에 했어요. 음대도 미대도 체대도 상대도 아닌 공중보건대학에 기부한 이유는 그쪽에서는 하는 일이 질병, 전염병, 빈곤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돈을 엄청 많이 줄 테니까 전 세계의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토록 영양, 건강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미국의 의료 시스템들은 대부분 병이 난 후를 대비하는 거예요. 병이 난 후에 대비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병이 난 전에 해야죠. 예방하고. 그게 바로 영양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병이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 중위, 하위라고 있는데요. 진짜 뛰어난 의사가 상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우면 계곡에 가서 더울 때 이열치열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삼계탕, 백숙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열치열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 대사가 잘 안 되는 분, 아무리 이래도 땀이 잘 안 나는 분, 또는 수분이나 전해질 섭취를 잘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이수치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물러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권유합니다. 영양치료를 하자. 왜냐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다 세포의 문제고 영양의 문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더우면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좋은 뜻 같지만 너무 활성화되면 이게 넘쳐버려가지고 이 기력이 소진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그런 에너지를 넣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게 있고 아미노산이 있겠죠. 그 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도 문제가 되죠. 일시적인 탈수가 돼서 미네랄, 전해질을 좀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을 또 밤에 잘 못 주무셨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피로나 면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걸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미네랄이나 세로토닌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체온이 이 에어컨을 항상 튼 상태로 있지 못하잖아요.
활동하다 보면 더운 데도 계시고 왔다 갔다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 거, 그거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예, 그런데 대비해서 또 우리가 피로나 면역이 또 생기고요. 또 여름철 음식 같은 경우에 세균 번식이 많기 때문에 또 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효소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꼭 여름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잠은 저는 한 6, 7시간 자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적게 자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대변 검사 해봤더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돈을 받으면서 똥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5만 원에 판 사람이에요. 분당 서울대병원. 근데 이번 검사를 하고는 충격을 먹었어요. 나도 오늘 좀 고백하는 날입니다. 반성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난 뛰어날 줄 알았는데 중간 정도밖에 안 되고 또 필요한 영양소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근데 수면은 6, 7시간 자면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이 채 안 되는데요. 그게 3분의 2의 영향을 끼치니까 사실은 잠은 전부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막 뛰어다니고 막 열심히 하자 에너지, 근데 사람은 쉬어야 되고 이완이 필요합니다. 이완해야지 수축을 하고 뛸 힘이 생기거든요. 그걸 언제 하느냐? 자야 된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마그네슘 알고 계신데 왜 마그네슘이 중요한지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행복이나 수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죠.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죠. 그거의 원료가 밝혀졌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로 트립토판, 그 다음에 비타민 B12고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도 이게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려면 B6가 꼭 필요합니다. B6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메가3가 또 필요하네요.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강의해도 꼭 필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해요. 다 먹으라고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부담 가져요. 그래서 오메가3는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칼슘도 멜라토닌을 만드는 보조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도 수면과 각성의 주기가 정상적으로 되게 만들어줍니다. 비타민 D는 아다시피 온몸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저도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체리, 호두, 토마토 이것도 드시면 좋아요. 체리하고 호두를 좀 드세요. 체리 마루, 호두 마루 말고. 그렇게 이렇게 야매로 가지 마시고 진짜 호두를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말씀 보세요. 제가 이번에 그 대변 검사 했는데 결과지가 나왔는데 이게 점수가 좀 잘못됐어요. 왜 저한테 억하심정 있으신지 점수가 더 높아요. 근데 이렇게 편집하다가 좀 틀렸는데 노화가 원래 52점, 55점. 좀 노화하고 피로는 제가 중간보다 높아요. 저 역노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높은데 낮은 게 조금 수면이 낮았어요. 충분히 자지 않는 거예요. 6시간. 좀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막내들이 조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보고 자야 되고 또 아침에 또 델다 줘야 되고 그래서 충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헬스팩인데요. 제가 고백합니다. 헬스팩이 집에 있습니다. 비타 AO도 있습니다. 코어 미네랄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하게 먹었냐? 죄송합니다. 아침 밥 먹고 조금씩 적게 먹었어요. 헬스팩을 먹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다 여러 가지를 딱 식탁 가에다 놔두거든요. 식탁 위에다가. 그러면 코어 미네랄하고 비타 AO를 딱 따서 저 나름대로 처방한다고 먹는데 조금 적게 먹어요. 몇 개 먹어야 돼요, 하루에? 비타 AO 몇 개 먹어야 돼요? 4알이에요. 한 번에 4알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2알. 이렇게 먹다가
이게 어떨 때 떨어지면 헬스팩을 먹는단 말이에요. 훨씬 느껴지는 피로감이 달라요. 제 말이 안 믿겨지면 한 이틀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정량이란 게 있는 거예요. 적정량을 지키셔야 돼요. 병원에서 약 타시면 그거 그대로 드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영양제는 정량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냐는 거죠. 제부터 반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헬스팩 한 개 먹고 왔고 한 개는 가져왔어요. 네. 자, 그래서 헬스팩이 정말 좋은데 우리 마음대로 처방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비타민 D. 제가 비타민 D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3월 달에 건강검진 했더니 혈중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 이걸 진짜 매일 먹고 있어요. 네, 다음에 건강검진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이건 하루 한정이잖아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건 1200보다 요즘은 더 먹는 분위기예요. 4000까지 IU 먹는 분위기라서 이거는 좀 더 드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 미네랄이라고 하는 우리 마그네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키워드는 뭐냐면 가바를 만들어주는 게 마그네슘입니다. 가바가 뭔데? 가바는 감마, 아미노, 뷰티르산이에요. 뭐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뇌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예, 브레이크가 나쁜 뜻이 아니죠. 우리 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죠. 예, 그렇듯이 신경 안정제예요. 예, 병원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바를 만들면 돼요. 근데 결과물을 바로 먹기보다는 결과물을 여러분 욕심을 내다 보면 아니 학교에 교무실에 있는 시험지를 훔쳐와서 내 자식한테 줘야 되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료를 만들어줘야죠. 그 원료가 가바를 만드는 원료가 마그네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드시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역할. 무조건 이렇게 자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필요할 때 안정을 시켜주는 역할. 맥박, 호흡, 기분, 불안, 우울까지 진정을 시켜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주로 이렇게 땅 속에 있고 견과류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이 먹으면 또 살찌고 그런 거니까 마그네슘으로 딱 정제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그네슘 저희 파우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우리 마그네슘 먹을 게 없다가 아니라 마그네슘은 칼슘과 비타민 D와 같이 먹어야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 2정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그게 행복해지고 식욕 조절이 되면서 또 잠도 잘 오고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건데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 있냐? 장에 대부분 90%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을 좋게 하려는 노력, 장에 6m, 대장까지는 7.5m나 되는 우리 장. 그 평수로 치면 장이 몇 평? 90평이에요. 90평.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돼야겠다. 자, 여러분 그 피로할 때 이래요. 여보 피로하지? 좀 쉬어가면서 해. 아니야, 내 몸 내가 알아. 내 몸 내가 알까요? 그런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미국 얘기 많이 하니까 오늘 미국으로 쭉 가겠습니다. LA 다저스에 한 10년 전에 그 아주 우리 투수 중에 잘 던지는 투수가 걸로 가서 포스트 시즌까지 나갔어요. 류현진이에요. 류현진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 가서 던졌는데 4회 만에 조기 강판당했어요. 못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잘 던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물었어요. 부상 입은 거 아니냐?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은 내가 압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어깨 수술했어요. 내 몸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뇌졸중 걸리신 분이 알고 봤더니 10년 동안 자기가 고혈압인지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내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을 때는 뭐 병원 많잖아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하시고 진찰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신경성이니 뭐 나이 들어서 그래요 막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장내 미생물 검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자율신경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로할 때는 꼭 부신하고 간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자율신경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뭐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러분이 숨 쉬고 맥박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체온이 조절되는 거는 여러분 신경 쓰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오토니까 자동으로 굴러가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체온이 갑자기 변하는 온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냉방병 걸리고 이런 거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거죠. 네. 이 고장 나는 거를 고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네. 그럴 때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영양 치료를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피로 지수예요. 이거 조금 피로 지수가 저는 이제 보통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일을 합니다. 어제도 강의를 아침 저녁으로 2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뛰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피로해질 수 있는데 이 다른 것보다 간에 좋은 해파실 먹고 부신도 좋은 거 비타민 B하고 C를 먹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도 좋은데 세로토닌의 원료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비타민 B군과 트립토판이다. 트립토판 여러분 팔고 계세요? 없죠? 트립토판 어디 있어요? 뉴트리밀 안에 들었어요. 뉴트리밀 안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이런 걸 같이 드시면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이 잘 굴러간다. 간 부신은 당연히 뭐 헤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고요. 세포가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또 에너지를 합성시켜야 되는데 거기에는 또 비타민 미네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 또 마셔야 되는데 물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잘 알고 있는 강원도에 힐링센터 원장님을 알고 있어요.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저도 힘들 때 가서 하룻밤 자고 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산채 음식을 내놓습니다. 좋은 진짜 산에서 뜯은 거. 그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숙소도 있고요. 또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각종 모든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찬우야 나 전립선 사기야 이런 거야. 깜짝 놀랐어요. 형님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분은 잘 치유가 될 겁니다. 충분히 저도 조언을 드렸고 그분도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 또한 뭘 못했냐면 평소에 그 좋은 환경을 실천하지 못하고 본인도 어떤 이렇게 사업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은 발암 물질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같은 이렇게 못 가고 어떤 병원이 몇 개 없잖아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그 과장이 좀 예의가 없어요. 그냥 그 과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한 거예요. 이게 전립선 쪽에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건강검진 받았어야 되잖아요.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자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 해? 내가 써야 돼요. 비타에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있는데 나도 안 먹고 가족도 안 주고 그러고 내가 아프고 피곤한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병 이게 냉방 좋으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더웠다 추웠다가 또는 계속 추웠다가 하면 우리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거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도 하도 더워서 에어컨을 한 개 더 설치했더니 기사가 왔는데 기존 에어컨을 보더니 겉면은 깨끗하게 닦았거든요. 안에 곰팡이 그득그득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대로 놔두면 두통, 뭐 근육통, 이상한 병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기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수축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는 또 자율신경계를 고장나게 하고 환기도 안 하잖아요. 꽁꽁 못 닫잖아요. 우리 전기료 때문에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크게는 항산화 물질, 자율신경 안정시키는 물질,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 이런 것들 좀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항산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 예, 비타민 C를 좀 많이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메가요법처럼 드시는 거 좋고요. 근데 그 비타민 C만 먹기보다는 우리 식물이 만들어 놓은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를 같이 섞어서 드셔야 돼요. 그게 생체 흡수율,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요. 그게 뭔데? 아세로라. 그게 뭔데? 포도씨 추출물.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걸 교과서에서는 복합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복합 비타민이 훨씬 기존의 비타민보다 좋은 거다. 코키논, 코엔자임 Q10이죠. 거기다가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혈압에 좋다는 거를 이제 항산화에 좋다는 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뇌졸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는 베타카로틴이 들어가는데 베타카로틴 중에서도 일반 우리 그 녹황색 채소 그런 거 말고 해조류, 식물성 해조류 중에서 강한 자외선과 강한 파도, 고염분을 이겨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나리엘라. 이름이 좀 길어요. 그게 조류예요. 식물성. 예, 저는 이렇게 외워요. 베두나리엘라 이렇게 외워요.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코엔자임 Q10을 좀 드셔주시면 뇌졸중이 좋다. 또 이도저도 이렇게 워낙 몸에 염증이 많아서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으셨던 분, 그런 분은 웬만한 항생제 가지고도 안 돼요. 뭐 때문에? 내성 때문에. 그래서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 없이 남의 똥에서 건강한 똥에서 좋은 거를 해서 치료를 해요. 어디서 하는데? 분당, 서울, 아산, 세브란스 이런 데서 해요. 얼만데? 200만 원밖에 안 해. 비싸죠. 예. 제가 근데 이게 배운 사람이 자꾸 똥똥 하니까 이상하세요? 뭐 배운 사람은 그러면 대변이고 안 배운 사람은 똥인가요? 예, 뭐 교수 집안도 자기들끼리는 집에서는 다 여보 똥 쌌어 이래요. 예, 예. 자, 근데 평소에 내가 건강해서 이런 치료 안 받아야죠. 예. 그러면 아주 싸게 하시면 돼요. 채소 먹고, 평소에 채소 먹고 과일 먹고 영양제로 좀 보충하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 건강, 장의 염증을 없앨 수 있고 장 건강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프로바이오틱스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종균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는 또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눌린까지 들어간 그런 프로바이오틱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차가운 것만 먹고 또 이 혈관도 수축돼 있고 소화기도 수축돼 있으면 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효소가 좋은데요. 효소도 시중에 나와 있는 효소들 보면 너무 화학 효소, 역가만 높인 효소, 또 맛만 하려고 인공향이나 인공 맛을 낸 효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천연의 그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만든 효소는 잘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실험 이렇게 식빵을 담그고 고기를 담궈서 한 실험에서도 탁월한 우수성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 많이 흘린다고 물만 먹는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은 이래요. 날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어때? 맥주는 뭐로 만들어요? 보리로 만들거든요. 물론 밀로 만들기도 해요. 밀맥주라고 하는데 밀맥주도 100% 밀맥주는 없고요. 보리를 조금 섞어요. 제가 또 맥주에 대해서 공부 좀 했습니다. 수제 맥주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어서. 근데
자, 보리하고 물 가지고 만든 게 아니죠. 알코올이죠. 뭐 홉도 들어가고 하지만 알코올이죠. 그래서 알코올이 뭐냐면 몸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여러분 뜨거울 때는 물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수분이 탈수가 됩니다. 이뇨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물을 드셔야죠. 그리고 카페인도 안 좋고요. 달달한 것도 안 좋은지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달달한 것도 몸의 농도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몸에서는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네. 산투압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만들면 또 전해질이 나가는 거예요. 뭐 전해질이 뭔데? 전해질 하기 전에 이제 짠 것도 안 좋아요. 제가 계란을 실험을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란이 맹물에 있던 달걀은 이렇게 좀 커져요. 부풀어요. 오래 담가 놓으면. 근데 소금물에 아주 높은 농도에 담가 놓으면 이게 작아져요. 여러분도 짠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도 작아지면 좋겠죠? 네, 배도 들어가고 작아지면 좋겠죠? 그렇진 않고 혈관이 찌그러져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짠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수분하고 전해질도 부족해지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 그냥 이렇게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 각종 기분 이런 것들이 전달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해질입니다. 미네랄 일종인데요.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면은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이 안 돼요. 신경 전달이 안 되면 내가 배부른 것도 못 느끼고 자꾸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기분이 팍 떴다가 툭 떨어졌다가 체온도 조절이 안 되고 이런 호흡도 가빠지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못 느껴요.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도 잘 검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영양치료를 해보자. 이런 마그네슘을 좀 먹어보면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면역, 에너지 생성이 되게 중요하고요. 수분 전해질, 소화, 장 건강, 그 다음에 이완까지 이렇게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덥다 보면 우리가 막 짜증이 나고 또 누구나 하다 보면 뭐가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대충 먹고 뭐 그냥 릴렉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우리의 세포입니다. 우리의 그 신경 전달 물질도 이동시키는 택배 기사가 있어요. 그 택배 기사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 있을 때도 얘는 열심히 움직여요. 키네신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내 몸속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최소한 이 친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는 넣어줄 필요가 있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